자, 두 번째 챕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관련된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나가기 전에 함수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함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집합이 있죠. 바로 요 정의역과 치역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정의역은요, x 값이 될 수 있는 집합들이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x 값에 대응하는 함수값 fx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자, 간략하게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유리함수 fx는 x-2분의 1이 있습니다. 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정의역은 뭐라고 했냐면 x 값이 될 수 있는 집합이라고 했어요. 자, x 값이 될 수 있는 거.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x-2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죠. 즉 x는 2만 아니면 다 됩니다.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요 x가 2일 때를 제외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x 값들인데 어떤 x?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조건대시법으로 나타내 봤고요. 자, 치역은 x에 대응하는 함수 값들의 집합이에요. 자, 그래프상에 보니까 x 값에 대응하는 함수 값들 지금 다 0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다 함수 값이 되죠. 그래서 치역은 y 값들인데 0이 아닌 모든 실수의 집합 이렇게 해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어떤 직선에 만나지는 않지만 가까워지는 이러한 직선을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x는 2라는 직선이 되겠죠. 요 직선은 요 그래프의 점근선이 됩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요 점근선 개념이 나와서 잠깐 언급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함수뿐만이 아니고 도형의 이동에 관련된 내용 잠깐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평행이동은요, x축의 방향으로 p,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자, 어떻게 되냐? x 대신에 x-p를 y 대신에 y-q를 요 식에다가 다시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y-q는 f x-p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우리 요 q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y는 fx-p 플러스 q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한 함수의 식은 이렇게 나타나지고요. 그래프는 실제로 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x축 방향으로 요만큼, y축 방향으로 요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그래프 자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대칭이동 봅시다. 크게 네 가지 볼 건데요. x축, y축, 원점, 그 직선 y는 x요. 자, 대칭이동은 기본적으로 x축을 대칭이동을 하면 그 반대 값을 부호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x축 대칭이동을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y는 fx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 마이너스 이동시켜 주면 결국에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x축 대칭 이동시켜주면은 요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요 그래프가 x축 대칭 그래프. 자, y축 대칭 이동시키면요, y 말고 다른 문자인 x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주면 y는 f 마이너스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원점 대칭, 이 점 대칭 이동은 x축 대칭 이동과 y축 대칭 이동을 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붙여주고 x 앞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고요. 자, 직선 y는 x 대칭 이동, 얘는 x와 y의 서로 자리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x는 fy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식이 함수가 되려면 이 함수는 1대1이 돼야 합니다. 1대1이 돼야 하고요. x는 fy로 바꿨을 때 요 y를 f 인버스 x라고 해요. 역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직선 y는 x 대칭 이동과 역함수,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역함수를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본격적으로 지수 함수의 그래프 기본적인 형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밑의 조건을 따질 건데요.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볼게요. 자, 밑이 1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y는 뭐 2의 x제곱이라고 하죠.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x값이 0일 때는 1이죠. 그래서 0,1이라는 점을 우선 지나겠고요. 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요. 자, 그럼 x값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1죠. 자, x값이 점점 작아지면 0에 가까워지죠. 작아지기는 하지만 0보다는 항상 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밑이 1보다 클 때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예요. 자, 이번엔 반대로 0과 1 사이일 때, 자, 예를 들어서 밑이 2분의 1일 때 생각해보죠. 자, 2분의 1. 자, x값이 커지면 점점 작아지는데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고요. x값이 더 작아져요. 마이너스 1제곱.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 뒤집어지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반대죠. x값이 커지면 0에 가까워지고요. x값이 작아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봤을 때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어요. 여기 y는 a의 x제곱 0에서 1 사이일 때 밑이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요 그래프를 보고서 좀 이제 이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정의역 x값이 될 수 있는 거 제한이 없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예요. 그런데 치역은 어때요? 함수값은 지금 어디에만 있어요? 0보다 크죠. 다 지금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어요. 이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치역은 0보다 큰 모든 실수 y는 0보다 크다. 지수함수의 좀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치역이 좀 제한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항상 지나는 점 뭐와 관련이 있냐? 우리 지수를 0으로 만들면 밑이 뭐든 간에 항상 1이 된다는 성질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x의 값이 0일 때 y의 값은 1이죠. 0,1이라는 점은 항상 요 고정된 점을 지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자, 점근선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요 그래프 보시면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요 직선과 만날 듯 말 듯 하지만 가까워지기만 하고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점근선이 x축이 돼요. x축. 여기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는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지수함수 그래프의 기본 형태 특징 알아봤고요. 자, 우리 예시를 조금 더 볼게요. 자, 첫 번째 y는 3의 x제곱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을 봐요. 밑이 어때요?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할 거라는 양상을 뜰 거고요. 항상 지나는 점 찾습니다. 항상 지나는 점은 지수를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0,1이라는 점을 지나요. 우리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점 하나만 더 찾읍시다. 자, 1,3이라는 점. 자, 두 점을 지나도록 점을 찍어볼게요. 0,1과 자, 여기 y값 3이라고 했을 때 1,3은 요 점이 되겠죠. 요 두 점을 지나면서 자,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요 그래프가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고요. 자,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요 x축이 점근선이죠. 점근선은 x축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는 0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이동도 좀 추가를 해볼게요. 자, y는 2분의 1의 x-1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요. 우선은 기본 형태에서 시작을 해요. y는 2분의 1의 x제곱 제가 미리 그려놨어요.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하는 그래프로 나타났죠. 자, 요 그래프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자, 지금 x가 x-1이 됐으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자, 여기 플러스 1이 됐으니까 1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점을 하나 찾아봅시다. 자, 0,1이라는 점을 지나요. 지금 0,1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그러면 요 점도 같이 평행이동이 될 거예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도 1만큼. 그러면은 요 그래프 위에 점 하나가 요 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볼까요? 지금 우리가 1,2라는 점 찾았어요. 1,2.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뭐 여기다 2를 대입을 해볼까요? 2를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0을 대입해 봅시다. 0을 대입을 하면 0, 자 여기가 0이 되면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얘는 2의 1제곱이죠. 그래서 2 더하기 1 돼서 3이 되죠. 0,3이라는 점 지나요. 자, 0,3. 자 여기 y값 3이라고 했을 때 요 점 찍으면서 모양은 그대로 가야 돼요. 모양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원래 점근선, 요 점근선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점근선이 생기죠. 요 빨간 점선이 새로운 요 빨간 그래프의 점근선이 돼요. 점근선이 뭐예요? y값이 항상 1이죠. 점근선은 y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y는 2분의 1에 x 방향으로 1만큼 y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그래프도 하나 그려봤어요. 자 이번엔 로그 함수의 그래프 그려볼 건데요. 우리 로그 함수 그래프는요 지수 함수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y는 a의 x제곱. 자 얘가 지수 함수죠. 이 지수 함수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1대1 대응입니다. 얘는 x값이 다르면 y값도 항상 달라요. 그래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냐면 역함수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x, y 자리를 바꿔볼게요. x는 a의 y제곱이 되죠. 자 우리는 y는으로 시작하도록 함수식 쓸 거기 때문에 y는 자 로그, 자 지수의 밑과 로그의 밑이 똑같아요. 로그 a, 자 남은 거 써주면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지수 함수의 그래프와 요 로그 함수 그래프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자 우리 역함수 관계 지금 x와 y의 자리를 ba꿔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직선 y는 x 대칭이 돼요. 자, 즉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 대칭시켜주면 돼요. 다음 여기서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함수 증가함수입니다. 자, 요거에 y는 x 대칭이 되도록 점 2개 찍어줘 볼게요. 자, 요 0,1 y는 x 대칭시켜주면 1,0이 되죠. 다음 1,a 요 점 y는 x 대칭시켜주면 a,1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직선의 대칭이 되도록 그려주면 요런 모양이 돼요. 얘가 y는 로그 a의 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그려봤고요. 자 밑이 0과 1 사이일 때도 한번 그려봐야겠죠.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지수함수 이렇게 감소하고요. 자, 로그 함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0,1과 1,a 지나요. 그럼 로그 함수는 a,0과 아니죠. a,1과 1,0을 지나겠죠. 그러면서 요 직선의 대칭이 되도록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에 대칭이 되죠. 요 직선에. 그래서 요 그래프가 y는 로그 ax 그래프예요. 자,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고요.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요. 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의역. 로그 함수는 여러분 모든 x의 값이 안 돼요. 왜? 이 진수 조건이 중요하거든요. x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보시면 지금 여기 x축 오른쪽에서만 x값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수 조건에 의해서 요거에 맞춰서 정의역을 해주고요. 자 그런데 치역은 모든 y값이 다 해당이 되죠. 요거 점근선이 없어요.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치역은 반대로 모든 실수 집합이에요. 모든 실수 전체 집합. 자 얘도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어때요? 1,0 1,0을 항상 지나죠. 항상 점 1,0을 지나요. 왜냐하면 밑이 1이면 이 값이 0이 되니까요. 자
자, 점근선은 자, 요 y축이 되겠죠.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죠. y축입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두 모양,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고요. 0에서 1 사이면은 이렇게 감소하고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또 간단한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y는 로그 3의 x 보겠습니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런 모양으로 증가할 거예요. 자, 이 지수함수를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럼 이 지수함수에 y는 x 대칭 시켜주면 돼요. 항상 지나는 점 1,0 찍어주시고요. 자, 여기 3일 때 3,1이죠. 그래서 얘는 3,1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이 점도 찍어줄게요. 3,1. 그러면서 이 지수함수 그래프의 대칭이 되도록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y는 로그 3의 x 그래프예요. 자, 평행이동한 그래프도 하나 그려볼게요.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자, y는 로그 2의 x 기본 형태 먼저 그려놨어요. 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해주면 자, 이 모양이 되죠. 자, 그러면 평행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1,0 있잖아요. 자, 이 1,0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을 지나겠죠. 요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있을까요? 자, 지금 2,1이라는 점도 지나요. 얘도 x 방향으로 요만큼, y 방향으로 요만큼. 1,0도 지나네요. 요렇게 두 점을 지나면서 요 모양과 동일하게 되도록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점근선이 원래 요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요 점근선도 한쪽으로 밀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점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되겠죠. 얘가 새로운 점근선.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함수를 활용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지수함수는요 역함수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로그함수를 그릴 수 있었죠. 즉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자, 그러면 이 1대1 대응이라는 소리는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겠죠. 거꾸로 함수 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x1과 x2가 다르면은 1대1이 안 되니까 얘네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도 똑같다. 첫 번째 성질 요거 이용해서 방정식 좀 이따가 풀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부등식입니다. 밑이 똑같을 때 부등호가 요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우리 지수함수 증가함수였죠.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근데 요 함수 값이 더 커요. 그러면 x2가 x1보다 커야겠죠. 부등호가 유지가 돼요.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의 방향은 유지가 됩니다. 밑이 똑같을 때.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면은 감소함수죠. 0에 가까워지는 감소함수예요. 자, 그러면 a의 x1 제곱과 a의 x2 제곱. 자, 감소함수입니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a의 x2고요. 얘가 a의 x1 제곱이죠. 그럼 x 값이 여기가 x2고 여기가 x1이에요. 뭐가 더 커요? x1이 더 크죠. x1이 더 커져요. 부등호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등호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주의해 주세요. 감소라고 제가 썼네요. 감소함수. 감소를 제가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자, 어쨌든 감소함수면 밑이 0과 1 사이면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의를 해서 지수함수로 표현된 방정식과 부등식을 좀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요 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자,
공통 밑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얘 3으로 만들 수 있고요. 얘도 3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7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의 x제곱이고요. 9의 x 마이너스 5제곱은 3의 제곱의 x 마이너스 5제곱이죠. 자, 얘네 둘이 똑같아요. 자, 요거 지수법칙 이용해서 풀어주면 3의 마이너스 3x제곱은 3의 2x 마이너스 10제곱이 돼요. 자, 이제 어때요?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 똑같아야겠죠. 마이너스 3x랑 2x 마이너스 10이 똑같아야겠고요. 그럼 5x는 10이 되면서 해당하는 x 값은 2가 되겠죠. 방정식은 여러분 밑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그냥 지수끼리 같다고 두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근데 이제 부등식을 볼게요. 자, 4의 x제곱과 8의 x 마이너스 2제곱 부등호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통 밑을 찾을 건데 우린 2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2의 제곱에 x제곱, 그 다음에 8은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에 x 마이너스 2제곱. 자, 부등호 일단은 유지를 해주고요. 자, 지수법칙 이용하면 2의 2x제곱은 작다 2의 3x 마이너스 6제곱. 자, 밑이 어때요? 밑이 지금 1보다 크면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면 부등호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가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1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돼요. 3x 좌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죠. x는 6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5분의 1과 25분의 1을 밑으로 두고 있는데 얘를 5분의 1로 바꿔볼게요. 자, 5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제곱 크거나 같다 5분의 1에 2x제곱이죠. 자, 지금 밑이 어떻습니까? 밑이 0과 1 사이죠. 밑이 0과 1 사이면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수끼리 비교를 합니다. x 플러스 2와 2x 부등호가 크거나 같다 해서 작거나 같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2x 좌변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x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x 크거나 같다 2가 되겠죠. 그래서 지수로 함수로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 간략하게 예시 살펴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그 함수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에요. 그럼 x 값이 서로 다르면 함수 값도 서로 다르죠. 반대로 함수 값이 같으면 요 진수는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밑이 똑같으면 우리는 진수끼리 같다고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부등호가 있을 때 볼게요. 부등호가 있을 때는 또 나눠요.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0과 1 사이. 아까 우리 지수함수 봤을 때 증가함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됐었죠. 감소함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그럼 로그함수도 똑같겠죠. 자, 밑이 1보다 크면 로그함수 어떤 모양이죠? 요런 모양이죠.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면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 진수끼리 그대로 부등호 방향 유지시켜주면 되고요.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죠. 밑이 똑같을 때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로그와 관련된 요 성질 이용해서 방정식 부등식 풀 건데요. 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지수와 관련된 거와 다르게 로그와 관련된 방정식 부등식 풀 때 항상 고려해야 줘야 될 거 있어요. 자, 뭐냐? 진수 조건이에요. 우리 진수 조건 뭐였죠? 로그 A에 B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진수가 될 수 있는 건 항상 0보다 크다였죠. 그래서 방정식 풀 때 요 진수 조건을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해와 정확한 부등식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면서 또 요거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러한 방정식이 있어요. 자, 우리는 로그 3 밑을 통일시켜야 되는데 여기 로그 2개가 있으니까 로그 합칠 거예요. 자,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진수 조건 먼저 써놓고 시작합니다. 자, 어때요? 자, 얘가 0보다 크려면
x는 2보다 커야겠죠. 얘가 0보다 크려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둘의 공통범위 뭐예요? 이 2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수 조건 먼저 2보다 커야 된다 써놓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요거 로그 성질 이용해서 진수끼리 곱해줄게요. 로그 2에 x-2 x 플러스 2는 로그 3이죠. 밑이 3 로그 3의 5. 자,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똑같다고 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요거 곱셈 공식 이용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5 이렇게 되죠. 자, x 제곱이 될 수 있는 건 9예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x 뭐 있어요? 3 또는 마이너스 3이죠. 자, 둘 다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가장 처음에 뭘 고려했어요? 진수 조건 고려했죠. x가 2보다 커야 되니까 뭐는 안 돼요? 마이너스 3은 안 되죠. 따라서 해가 될 수 있는 x 값은 3밖에 없다. 그래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이렇게 진수 조건을 따져주지 않으면 잘못된 해를 구할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부등식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진수 조건 먼저 고려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진수 x-2가 0보다 커야 하니까 x가 우선 0보다 2보다 커야 되죠. 자, 이걸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로그 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요 3을 밑이 2인 로그로 바꿀게요. 로그 2에 x-2는 작다. 로그 2에 2의 세제곱이죠. 요거 그러면 이건 8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8. 자, 밑이 똑같으니까 이제 진수끼리 비교할 건데요. 자, 비교하기 전에 여러분 요 밑을 보세요.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예요. 자, 증가함수는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죠. 부등호 방향 유지시켜 줍니다. 그럼 x-2가 8보다 작다 해 구해 주시면 x가 10보다 작다 나오죠. 자, 여기서 신나게 끝내지 마시고 우리 처음에 뭐 했어요? 진수 조건 고려했었죠? 공통범위 구합니다. x가 2보다 크면서 10보다 작다. 요거의 공통범위는 x는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요렇게 최종 부등식의 해를 구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밑이 1보다 작은 케이스 볼게요. 자, 요거 진수끼리 신나게 비교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 진수 조건 먼저 써놓읍시다. 자, 여기 진수 조건. 첫 번째 진수 조건은 x가 3분의 1보다 커야 돼요. 자, 두 번째 진수 조건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되죠. 두 방정식의 공통 범위는 3분의 1보다 큰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요. 자, 이미 밑이 통일이 됐어요. 밑이 0과 1 사이야. 그러면 이런 감소함수 그래프고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진수끼리 먼저 쓸게요. 그리고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부등호 방향 바꿔주시고요. 1차 부등식 이어서 풀게요. 자, 4x 넘겨주면 마이너스 x 작거나 같다 2 이렇게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진수 조건과 해서 공통범위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분의 1보다 커야 돼. 그럼 얘는 3분의 1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진수 조건 고려해서 최종 부등식의 해를 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관련된 개념 설명 마칠게요.